달서구는 지난 9일 월광 수변공원에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한 2023 월광 달빛 나눔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2일 달성군 남부 노인복지관에서 나눔으로 달달하고 풍성한 한가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송년일동은 11일 달서구 도시재생주민거점시설 송년희망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2차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12일 달성군 여성복지센터에서 2023년 달성군 자원봉사대학을 개최했습니다. 2023 케이블 TV 방송 대상이 지난 4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제23회 달서구청장기 체조대회가 9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2023년 달서구 사회인 야구리그전이 9월 2일 희성전자 인조구장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 달서이성 사회인 야구리그 9월 둘째 주 경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대구시립국악단 화요국악무대 원영의 미가 9월 19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열립니다. 2023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 다양성과 공존이 9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강정보 디아크 광장 및 내부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9월 1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지난 9일 월광 수변공원에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한 2023 월광 달빛 나눔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걷기 행사는 달서구가 주최하고 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며 주 LNF의 후원으로 건강을 챙기고 나눔은 더하고 위기는 줄이고 라는 슬로건 아래 환경사랑 실천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참가자와 주민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과 하이디의 댄스 퍼포먼스의 식전 공연, 환경체험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으로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체험 부스 및 걷기 완주 스탬프 제출 시 자원봉사 2시간이 인증되고 완주 시 기념품도 제공하며 참가비 1만원은 어르신 결식 예방에 사용하는 등 걷기를 통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달빛 나눔 걷기는 기념식과 후원금 전달 시 출발선에서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한 후 1, 2코스로 나눠 가족 지인과 함께 걸으며 월광 수변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겼습니다. 한편 월광 수변공원은 도원지 서편 산림의 데크 산책로와 동편 산책로를 연계한 2.8km의 순환 산책로로 조성되어 가족은 물론 연인들의 나들이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석을 앞두고 12일 달성군 남부 노인복지관에서 김수학 대구모금회장과 최재훈 달성군수, 김홍수 달성군 남부 노인복지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으로 달달하고 풍성한 한가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따뜻한 명절을 기원하는 뜻에서 달성군에 1억 700만 원의 명절 성금 전달식과 핵곡식 세레머니 등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어려운 이웃과 달성군 남부 노인복지관 인근 경로당에 전달할 송편 만들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수학 대구 모금회장은 달성군은 미래가 가장 기대되는 지역이라며 오늘 처음 맞이하는 한가위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달성군과 사랑의 열매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송현희망센터 4층 생활예술 프로그램실에서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구시의원과 구의원,
든들 행복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관계자, 송현일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 등 70여 명이 모여 개소식을 한 번 더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설립 인가를 받은 거는 공식적으로 2019년 4월 달 인가를 받고 나서 지금 4년 5개월 동안 지금 이 건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청년 창업센터라고 작년 7월에 개소식을 한 데가 있고 그 두 번째로 이제 행복주택이라고 올 초에 또 동네 주민들 어려운 분들이 또 입주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우리 지금 주민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송현 일동 주민뿐만 아니고 달서구 주민, 대구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희망센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년 연말에 한 80억 정도 조성이 돼가지고 하는 이제 S센터라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또 이래 뜻깊은 날에 2차 개소식이라고 순수한 우리 송현 일동 주민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개소식을 따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날 송현희망센터 공모사업의 선정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진 뒤 시설을 둘러보고 1층 카페에서 간단한 다가 시간을 가진 후 행사를 마쳤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12일 달성군 여성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 달성군 자원봉사대학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주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자원봉사대학은 매년 새로운 자원봉사 주제와 필요한 소양 교육으로 자원봉사자의 눈높이에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과 유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대학은 1, 2차에 걸쳐 진행되며 이날 1차에는 자원봉사의 회복, 변화와 성장의 시점이라는 주제로 소양교육이 있었습니다. 19일 2차에는 제4차 자원봉사국가 기본계획, 자원봉사 트렌드와 틈새 건강 강좌 등의 소양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4월 설립 이래 달성군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 지원 육성하여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케이블 TV 방송 대상 시상식이 4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종합유선방송 SO와 PP, 임직원 등 내빈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시청자층을 넓히기 위해 가지앱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스타상을 받은 이칠린과 KCM, 손태진, 최정원 등의 특별 축하 공연과 함께 다양한 부문에 걸쳐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시상식에는 한국 케이블 TV 푸른방송 신현정 고객상담팀장이 업계 발전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으며 사업관리팀 손진영 사원도 SO 개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푸른방송 직원으로서 이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2023년은 케이블 TV 방송 허가 3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수상자 중에는 오인환 전 공보부 장관, 백인호 전 YTN 대표, 고현소환 전 연합뉴스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케이블TV협회 이래운 회장은 케이블TV 방송 허가 30주년을 맞아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다 함께 열어가자는 행사의 취지를 표명했으며 유료방송 맏형의 역할인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강조했습니다. 제23회 달서구청 장기 체조대회가 9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서구 체조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13개 팀 160여 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생활체조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대회사, 축사, 우승기 전달, 선수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달서구 체육회 윤용호 회장은 체조 동호인의 날로 좋아하는 체조를 통해 일상의 시름을 털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체조대회는 한국무용 줌바 댄스, 방송 댄스, 라인 댄스, 생활체조 등 각 종목별 13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연습해온 기량들을 선보이며 팀별 마칠 때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으며 서로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수상은 SDF 크루팀, 볼리 어린이 공원팀, 성일 새마을금고 실보무용단이, 최우수상은 동산 패밀리와 은빛 날개팀, 최종 대상은 꽃보선팀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오는 16일 대구시 시민생활체육대축전을 통해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각 구군의 명예를 걸고 코롱 야외음악당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2023년) 달서구 4인 야구리그전이 9월 2일 희성전자 인조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히트앤런팀과 가온 ENG팀이 맞붙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희성리그 시합이 있어가지고 이제 팀원들과 함께 이제 즐겁고 재밌게 안 다치고 이렇게 야구를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팀원들과 함께 재밌게 야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리엔지 화이팅! 이날 치열한 승부 끝에 가온 ENG팀이 히트앤드팀을 1점 차로 따돌리고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4인 야구리그는 달서구 야구소프트볼 협회가 주최 주관하며 대회는 전반기와 하반기 리그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4인 야구리그로 팀원들 모두 상호 소통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립국악단 화요국악 무대 원형의 미가 9월 1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시립국악단 양성필 악장의 연출과 해설로 전통음악 가운데 정악을 중심으로 선보입니다. 기악 합주 천년만세를 시작으로 여창가곡의 평론과 단소와 생황의 조화가 돋보이는 중광지곡이 펼쳐집니다. 다음으로 무희의 절제된 움직임과 우아한 미소가 포인트인 춘행전과 마지막으로 장중하고 쾌활한 가락이 돋보이는 관악합주 취타로 무대를 마무리합니다. 다양한 궁중음악의 매력을 보여줄 이번 공연은
9월 19일 오후 7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23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 다양성과 공존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강정보 디아크 광장 및 내부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미술제는 김영동 미술비평가가 예술감독을 맡아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펼칩니다. 국내 작가 21명과 해외 작가 16명이 본전시에 참여했으며 달천 예술창작공간 제3기 입주작가 6명이 특별전에 참여해 설치, 미디어, 평면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선보여온 야외 전시에 변화를 줘 단순한 조각을 넘어 건축처럼 하나의 커다란 공간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등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으로 색다른 경관을 선사합니다. 또 디아크 문화관 전관을 전시 공간으로 삼아 실내 전시를 병행해 작고 섬세한 작품을 비롯해 미디어, 애니메이션, 평면 회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입니다. 2023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는 9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강정보 디아크 광장 및 내부 전시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1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발굴 시상으로 자랑스런 구민상, 명예구민 후보자를 추천 접수받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0월 31일까지 제35회 자랑스러운 구민상과 명예구민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올해 35번째를 맞은 자랑스러운 달서구민상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노력한 구민에게 주어지는 달서구의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달서구는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 시상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제35회 자랑스러운 구민상과 명예구민 후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추천 대상은 달서구 3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경제 사회 발전, 봉사 나눔 실천, 교육, 예술 진흥 등 3개 분야이며 지역경제 사회 발전 분야는 관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자도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부터 수여하고 있는 명예구민증은 달서구 관외, 주민이나 외국인 중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교류 증진, 통상협력,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 단체, 기업체 대표 등이 할 수 있고 명예구민은 구민 10인 이상이 공동 추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달서구청 충무과와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입니다. 최종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구민상 3명, 명예구민 3명 이내로 선발하고 오는 12월 22일 달서구민의 날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이 구의 자랑으로 빛날 수 있도록 구민상 후보자, 명예구민 후보자를 접수하고 있다며 우리 주위에서 묵묵히 노력한 분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와 함께 드론의 꿈을 싣고 비행하자. 2023 달서 전국학생 드론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오는 10월 14일 월배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하는 2023 달서 전국학생 드론 경연대회 참가자를 10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구 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드론 꿈나무들에게 드론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해당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특히 올해는 고등학생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해 진행합니다. 대회는
미니 드론 장애물 레이싱 경기로 진행되며 초등부 및 중, 고등부 두 부문으로 나눠 각 조별로 예선을 치르고 조별 5명이 본선에 진출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부문별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70만원,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 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40만원, 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만원이 수여됩니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경기 규정 등 대회 세부 내용을 확인 후 10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독서의 달 9월 달성 국립도서관에서 만나요. 독서의 달 행사 진행 소식입니다. 달성 국립도서관은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9월 한 달 동안 독서의 달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2일에는 독서 동아리 체험 부스, 평생학습 프로그램 체험 부스, 정신건강복지센터 체험 부스, 보석 디자인 만들기 체험 부스 등 주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행사인 9월의 어느 멋진 나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10일에는 강연과 체험을 함께 진행하는 도장 파는 아이, 나만의 수제 장서인 만들기, 15일 저녁에는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 작가 특강, 엄마 아빠만 모르는 아이의 진짜 마음을 진행하며 24일에는 디지털 디톡스를 테마로 한 신유미 작가 초청 북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의 교육과 독서 문화의 구심점인 달성 국립도서관에서 많은 주민들이 9월 한 달 동안 독서의 달 행사를 즐겨주시길 바란다며 이번에 준비한 다양한 행사가 달성군 주민들의 교육,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달성 국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숲길 등산지도사와 함께 달성 둘레길 걷기 행사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오는 15일 숨은 둘레길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화원 명곡 숲에서 숲길 등산지도사와 함께하는 2023년 제3회 달성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걷기 행사 테마는 가을맞이 둘레길 걷기로 화원 명곡숲 광장에서 물바람 데크로드를 거쳐 화원 명곡숲 광장까지 돌아오는 약 2km 코스로 진행됩니다. 숲길 등산지도사와 함께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올바른 산행 방법, 야생화 관찰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희망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 15일 오전 9시 40분부터 화원 명곡숲 광장에서 현장 접수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화원 명곡숲은 걷기가 국민의 여가 활동의 주요 대상이 됨에 따라 산림휴양과 생태교육 등 다양한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도심형 산림욕장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경암중 탁구대회 남자중등부 우승한 소식입니다. 경암중학교는 2023년 9월 2일 상서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 대구광역시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탁구대회 남자 중등부에서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학년에서 3학년으로 구성된 경암중학교 탁구부는 대회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과 수비가 조화를 이루면서 팀의 위력을 발휘하였고 한때 위기가 왔지만 멋진 플레이로 우승하여 전국대회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경암중학교는 2015년부터 탁구 동아리를 개설하였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 중 동아리 활동 수업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수업 및 토요 스포츠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탁구를 통해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면서 학생들의 역량이 꾸준히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학년 배지호 학생은 제가 처음 탁구를 시작할 때는 1학년 4월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희 탁구 실력은 완전 초보였습니다. 그러나 탁구 동아리 활동을 통해 틈틈이 연습과 노력한 결과 지금의 저의 실력은 월등히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 나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꾸준히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지도교사인 박태문 선생님은 앞으로 다가올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열정적으로 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가는 안전한 등굣길이 즐거워요. 달성초 워킹 스쿨버스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초등학교는 1학기 말 7월부터 2학기 등교에 맞춰 안전한 등하교 지원 및 교통 안전을 위한 바른 보행 습관 형성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초등학교는 학고 중 가장 먼 곳의 신축 아파트에 1학기 말에 입주하는 학생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지난 7월 17일부터 워킹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학교에서 먼 곳을 중심으로 2개의 코스를 선정하고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교통안전지도사 4명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이 학기에 학교 내 신축 아파트 500세대의 입주를 대비하여 1개의 노선을 증설하고 교통안전지도사도 2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달성초 워킹 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은 아침 등교를 중심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큰 길과 횡단보도나 인도가 없는 길 등 위험한 길을 안전한 지정 노선으로 학생들과 동행하며 등하굣길의 안전을 책임지고 인솔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워킹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학년에서 3학년 학부모는 학기 중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선별로 학부모와 실시간으로 문자와 전화로 학생의 등교 상황을 연락하고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의 발생을 대비하여 각종 비상 상황에도 대비하며 현재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25명입니다. 아울러 등하굣길 곳곳의 안전 취약 지점에는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11명,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2명의 실버 교통안전 지킴이가 안전보행로를 확보,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1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7일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도시 인덱스 평가에서 대구, 경북 유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스마트도시 인덱스 시범사업 결과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도시 인덱스는 국토부가 지난 7월부터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로 국가통계 및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23개 항목과 지자체 제출 24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달서구는 226개 전국 기초지자체 중 대구 경북 지역 유일 상위 10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2020년 9월 지역 최초 스마트 전략팀을 신설해 작년 국토교통부 2022년 스마트도시 인증평가에서 대구 경북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선정됐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꼭 12포함 100건 606억 원 규모의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5개 팀의 스마트도시과로 승격시켜 더욱 체감도 높은 혁신 서비스 보급과 미래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중심에서 속도와 공감력을 갖고 대응해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대구 미래를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9일 달서구 청년센터 주변 골목길에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골목길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벽화 그리기 사업은 센터가 있는 골목길을 활기 넘치는 젊은 청년들의 거리로 바꾸고자 지역 주민들과 청년 50여 명이 함께 모여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벽화 작업은 청년센터에 인접한 주택 및 상가 4개소를 대상으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그림들을 드림존, 희망존, 힐링존, 응원존으로 구성하여 표현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청년기업가, 청년 정책을 이끌어가는 청총기획당,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 청년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벽화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과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달서구 청년센터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다사읍 보건지소에서 지난 7일부터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 북부권에 거주하는 식품적대급소 및 집단급식 종사자들은 달성군 보건소와의 접근성 불편으로 인해 그동안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서비스를 인근 달서구 보건소 또는 비용이 비싼 병의원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달성군 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다사읍 보건지소에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엑스레이 촬영 장치, 임상병리검사 장비를 구입 설치해 발급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발급 비용은 3,000원으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달성 북부권의 오랜 수건이었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업무를 개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균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옥포 대구은행역 공터에서 지역 청소년 및 주민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옥포 청소년 마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에게 나눔 실천을 통해 올바른 인성 함양과 경제관념을 기르고자 청소년 나눔 마켓 10팀과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한 다양한 먹거리 부스 및 재활용품을 활용한 다육이 신기, 달성 소방서 안전체험 부스 등 12개의 체험 부스로 마련됐습니다. 이대길 우리 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들이 옥포에서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경옥 옥포옥장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재미있고 보람된 마을축제를 마련한 옥포옥 추진위원회에 감사함을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옥포옥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마을 학부모, 기관, 단체 등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청소년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